삼성전자가 드디어 해냈습니다. 23조 원. 삼성이 사활을 걸고 베팅한 역대급 숫자가 드디어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23조 원은 삼성전자가 미국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에 쏟아부은 투자 금액인데요. 최근 이 23조 원짜리 공장을 가동할 핵심 키를 테슬라가 쥐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실제로 일론 머스크의 발언이 담긴 뉴스 영상 한번 보시죠. 머스크는 지난 7월 27일 X를 통해 삼성전자와의 대규모 파운드리 계약 사실을 공개하면서 삼성의 텍사스 대형 신공장은 테슬라의 차세대 AI6 칩 생산에 전념하게 될 것이다. 이 전략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TSMC가 전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AI5 칩에도 삼성전자가 참여할 것이라고 머스크가 밝힌 것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머스크의 발언을 테슬라가 현 세대에서 삼성전자와 더 긴밀히 협력하고 TSMC에만 완전히 의존하지 않는다는 소식이라고 전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테슬라의 자체 인공지능 반도체 칩인 AI6의 수주가 유력시되고 있으며 이는 TSMC 독주 체제에 균열을 내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시장은 환호했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주식을 쓸어담고 있죠. 누가 봐도 삼성은 지금 기술 리더십의 정점에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축포 뒤에는 삼성 수뇌부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거대한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호하는 23조 원이라는 숫자 뒤에 자칫하면 20조 원 이상의 주식을 강제로 내다 팔아야 하는, 그래서 그룹의 주인이 바뀔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숨겨져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주식 전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1등 기업 삼성이 직면한 법적 리스크라는 보이지 않는 전쟁, 그리고 그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꺼내든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히든카드에 대한 가장 내밀한 분석입니다. 삼성전자의 주주라면, 아니 대한민국 경제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할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기분 좋은 소식부터 깊게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테슬라의 23조 원 파운드리 계약이 유력시된다는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 돈 많이 벌겠네 싶으시겠지만 이 계약의 진짜 가치는 돈 그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파운드리 시장은 TSMC라는 거대한 벽에 막혀있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애플,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들이 전부 TSMC에 줄을 서고 있을 때 전기차와 자율주행의 상징인 테슬라가 삼성의 손을 잡았다는 건 삼성의 초미세 공정, 특히 수율 문제로 말 많았던 3나노, 4나노 공정이 이제는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올라왔음을 전 세계에 공표한 사건이라 할 수 있죠. 이때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똑똑한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죠.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무려 5조 6,590억을 순매수했고 이달 초에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삼성전자 순매수액이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건 단순히 실적이 좋아질 거야 정도의 기대감이 아닙니다. 앞으로 AI와 자율주행 시대에는 TSMC의 유일한 대안은 삼성뿐이다 라는 확신에 베팅한 셈입니다. 이번 계약으로 삼성은 향후 수년간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사실 반도체 산업은 돈을 쏟아부어야 기술이 나오는 분야예요. 23조 원이라는 확정된 미래 수익은 삼성이 더 공격적으로 R&D에 투자하고 TSMC와의 초격차 경쟁에서 물러서지 않을 수 있는 든든한 실탄이 되어줄 텐데요. 여기까지만 보면 삼성의 미래는 장밋빛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외부의 적을 물리치고 돌아오니 내부의 시스템이 주인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무거운 진실을 얘기해볼게요.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삼성생명법이라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입니다. 일각에선 삼성해체법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법이 왜 삼성에게 공포 그 자체인지 이해하려면 먼저 삼성의 지배구조를 뜯어봐야 합니다. 혹시 삼성전자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이재용 회장이 삼성전자의 주인일까요? 제가 최근 뉴스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놀랍게도 이재용 회장이 직접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고작 1.63%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룹을 지배할까요? 바로 순환 출자와 간접 지배 덕분입니다. 이재용 회장은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고 삼성물산은 삼성생명의 주인으로 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핵심 지분 약 8.5%를 들고 있는 구조입니다. 즉,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핵심 연결고리, 킹핀인 셈이죠. 그런데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삼성생명법이 이 연결고리를 끊으려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지금부터 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총 자산의 3%까지만 가질 수 있게 제한합니다.
그런데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8% 넘게 가지고 있는데 왜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을까요? 그건 바로 계산법 덕분입니다. 현행법은 주식 가치를 취득 원가, 즉 옛날에 샀던 가격으로 계산합니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산 건 수십 년 전입니다. 당시 가격으로 치면 5,400억 원 수준이라 삼성생명 총자산 300조 원의 3% 룰을 아주 여유롭게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법이 개정되면 평가 기준이 현재 시장 가격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럼 계산기를 두드려 볼까요? 삼성전자의 현재 주가를 반영하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지분 가치는 5,400억 원이 아니라 무려 30조 원에 육박하게 됩니다. 그럼 삼성생명 총 자산이 300조니까 여기에 한도 3%를 계산하면 약 9조 원이 나오죠? 그럼 30조 빼기 9조. 약 20조 원 이상의 초과 지분을 법적으로 무조건 팔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시나리오인지 감이 오시나요? 제가 두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오버행 이슈입니다. 20조 원어치 매물이 시장에 쏟아지면 삼성전자 주가는 폭락합니다. 외국인들은 한국 시장은 답이 없다며 떠날 거고 개미 투자자들의 계좌는 녹아내릴 겁니다. 둘째, 경영권 위협입니다. 삼성생명이 뱉어낸 28%대의 지분, 누가 사갈까요? 만약 적대적인 외국계 헤지펀드나 경쟁사가 이 지분을 야금야금 모은다면 이재용 회장의 지배력은 사실상 와해됩니다.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써야 하고 그 과정에서 R&D 투자는 뒷전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삼성물산이 그 주식 사주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죠. 그룹의 지주사격인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이 내놓은 전자지분을 사들이면 이재용 회장의 지배력도 유지되고 시장 충격도 막을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엔 돈이라는 현실적인 벽이 있습니다. 삼성물산의 현재 시가총액이 약 27조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사야 할 주식이 20조 원. 자기 몸집만한 돈을 어떻게 구하죠? 현금성 자산을 탈탈 털어도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한다? 이것도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 한도 등의 문제로 쉽지 않습니다. 이재용 회장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법안은 언제든 통과될 수 있는 정치적 시한폭탄이고 삼성물산은 돈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다가는 그룹이 공중분해될 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절체절명의 순간 삼성의 전략기획실은 그룹 내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립니다. 그룹의 미래이자 현금 창출 능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곳,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행보가 심상치 않은데요. 인적 분할이라는 카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약도 만들어주고 바이오시밀러 개발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고객인 글로벌 빅파마 입장에선 찜찜합니다. 너네 내 주문 받아서 약 만들다가 그 기술로 너네 신약 개발하는 거 아니야? 왜냐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쟁사인 스위스의 론자는 개발을 안 하고 생산만 하거든요.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우리도 론자처럼 생산과 개발을 찢어놓겠다 라고 선언한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분할 뒤에 숨겨진 고도의 지배구조 개편 시나리오에 주목하는 거죠. 이게 바로 위기에 빠진 이재용호를 구할 구명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논리는 이렇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인적 분할을 통해 몸집을 불리고 신설 법인의 가치를 시장에서 높게 평가받습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주주로서 막대한 지분 가치를 확보하게 됩니다. 만약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의 일부를 유동화하거나 혹은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활용해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성장에서 삼성물산의 자산 가치 상승, 그리고 삼성전자 지분 매입 여력 확보, 이런 연결고리를 만들려는 겁니다.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키우는 것은 단순히 바이오 사업을 잘하겠다는 것을 넘어서 그룹 전체의 지배력을 방어하기 위한 캐시카우이자 전략적 요충지로 삼겠다는 뜻이죠. 예전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때도 기억하시죠? 삼성은 그룹의 생존을 위해서라면 어떤 복잡한 수라도 둡니다.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인적 분할 역시 삼성생명법이라는 파도를 넘기 위한 삼성의 가장 강력하고 은밀한 승부수인 셈이죠.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테슬라와의 계약으로 기술적 해자를 증명했고 본업인 반도체에서는 확실히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하지만 지배구조라는 펀더멘털의 리스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즉, 삼성생명법이 통과되느냐 마느냐,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통해 얼마나 영리하게 자금을 마련하느냐.
이게 향후 삼성전자 주가의 향방을 가를 진짜 관전 포인트입니다. 단순히 반도체 업황이 좋다는 뉴스만 믿고 투자하기엔 삼성 뒤에 얽힌 실타래가 너무나 복잡해 보이죠?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삼성물산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재평가될 수 있고, 삼성전자는 오버행 이슈 해소를 위해 더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삼성의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삼성생명법은 과연 통과될까요? 또는 삼성물산은 20조 원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지금 삼성은 급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빨리 키워야 그룹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공장은 있는데 결정적으로 알맹이인 ADC 원천 기술이 부족합니다. 이 알맹이를 채워줄 유일한 대안, 삼성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의 파트너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기업은 국내 원천 기술 최강자로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가장 긴밀하게 연결된 국내 파트너 기업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삼성 이슈로 인해 가장 크게 수혜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오늘의 종목을 공개하기 전에 저희 리치맥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우리 소중한 구독자분들을 위해 3개월 릴레이 스페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3개월 동안 릴레이 방식으로 한 종목씩 소개해드리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소개해드린 종목이 목표가에 도달 시 새로운 종목을 바로 또 소개해드리는 방식이죠. 100% 무료로 이렇게 종목명, 목표가, 비중, 핵심 포인트 자료까지 자세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을 모시기 위한 프로젝트라 구독 버튼 먼저 눌러주시고요. 여기 제 개인 번호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머니라고 두 글자만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자동 신청됩니다. 선착순 300명 한정이니 서두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영상 설명란 더보기를 누르면 이 신청 링크로 편하게 저에게 문자를 보낼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고요.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인적 분할 카드를 꺼내들면서 위탁 개발 생산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겠다고 선언했죠. 삼성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기존의 항체의약품 생산 1위를 넘어서 차세대 바이오 시장까지 삼키겠다는 겁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혼자서는 이 거대한 시장을 다 먹을 수 없습니다. 기술적 파트너가 반드시 필요하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 ADC 시장을 정복하기 위해 반드시 손잡아야만 했던 국내 기술력 1위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리가캠바이오입니다. 왜 시장이 이 기업을 삼성의 파트너이자 최대 수혜주로 지목하는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배경 지식이 조금 필요합니다. 도대체 ADC가 뭐길래 삼성부터 글로벌 빅파마들까지 난리가 난 걸까요? 쉽게 비유하자면 ADC는 유도미사일 항암제인데요. 과거의 항암제는 폭탄과 같아서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까지 공격해서 머리가 빠지고 구토를 하는 부작용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ADC는 항체라는 유도장치에 약물이라는 폭탄을 매달아 정확히 암세포만 찾아가서 터뜨립니다. 이 시장 정말 무섭게 크고 있습니다. 지금 약 1조 원 수준의 시장 규모는 앞으로 이 3년 후에는 무려 40조 원 규모로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이제 바이오 투자의 승패는 누가 더 확실한 ADC 기술을 가졌느냐에서 판가름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렇다면 왜 리가캠바이오에 주목해야 할까요? 리가캠바이오는 콘주올이라는 독자적인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콘주올은 두 가지 강점이 있습니다. 첫째, 암세포에 도착할 때까지 절대 약물을 놓치지 않아서 혈중 안정성이 탁월합니다. 둘째, 경쟁사 기술은 항체 하나에 약물이 2개, 4개, 6개 제각각 붙지만 리가캠은 원하는 개수만큼 정확하고 균일하게 붙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품질이자 효능의 차이입니다. 이 기술력은 국내를 넘어 글로벌 탑티어로 평가받고 있고요. 한국에 리가캠바이오만한 링커 기술을 가진 곳은 없다는 게 업계의 정설입니다. 자, 그럼 이번엔 삼성바이오로직스와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둘의 관계는 단순한 발주처와 하청업체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전략적 혈맹에 가깝습니다. 삼성은 거대한 생산 능력과 자본이 있지만 ADC를 개발할 원천 특허 기술은 부족했고, 반면 리가캠은 세계적인 기술은 있지만 이를 대규모로 생산할 공장이 필요했죠. 이 니즈가 맞아떨어져서 삼성물산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조성한 라이프사이언스 펀드가 리가캠바이오에 지분 투자를 단행했죠. 즉, 삼성이 찜했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리가캠바이오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ADC 위탁 개발 생산 계약을 체결했는데, 리가캠이 설계한 신약 후보 물질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생산하고 임상 시료를 만듭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리가캠의 물량을 수주하면서 ADC 생산 레퍼런스를 쌓고, 리가캠은 삼성의 최고급 설비를 이용해 품질 신뢰도를 높이는 완벽한 윈윈 구조가 완성된 겁니다.
그렇다고 기술력 좋다, 삼성과 친하다, 이런 말로만 그치면 안 되겠죠? 숫자로 증명된 성과가 있습니다. 지난해 말 리가켐바이오는 미국의 거대 제약사 존슨앤존슨, 얀센에 자사의 LCB84 파이프라인을 기술 수출했습니다. 계약 규모만 무려 17억 달러, 하나로 약 2조 2천억 원입니다. 단일 후보 물질로는 국내 바이오 역사상 최대 규모급 딜이었는데요.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깐깐하기로 소문난 글로벌 빅파마가 리가켐의 데이터를 보고 이건 된다라고 도장을 찍었다는 겁니다. 현재까지 리가켐의 누적 기술 수출 계약 규모는 약 8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국내 바이오 벤처 중 압도적인 1위고요. 이 8조 원이라는 숫자가 리가켐의 기술적 혜자를 증명하는 셈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로 리가켐바이오가 앞으로 강력한 우상향을 보일 것 같은데요. 첫째, 파이프라인의 가치 재평가입니다. 얀센으로 기술 이전된 물질이 임상에 진입할 때마다 막대한 마일스톤이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적자 바이오 기업이 아니라 현금을 창출하는 기업으로 체질이 바뀌고 있습니다. 둘째, 플랫폼 기술의 확장성입니다. 리가켐의 기술은 하나의 신약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A라는 항체에도 붙이고 B라는 항체에도 붙일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즉, 제2, 제3의 얀센 계약이 언제든 터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살아있습니다. 셋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ADC 공장 가동입니다. 2024년 말부터 삼성의 ADC 전용 공장이 가동되면 그 첫 번째 생산 파트너로서 리가켐의 이름이 다시 한번 글로벌 시장에 부각될 거고, 이는 주가에 강력한 모멘텀이 될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리는 거대한 ADC 제국의 꿈, 그 설계도를 쥐고 있는 기업이 바로 리가켐바이오입니다. 삼성의 생산 능력과 리가켐의 원천 기술이 만났을 때 폭발할 시너지는 상상 그 이상일 것입니다. 바이오 투자가 어렵다고들 하지만 확실한 기술력과 든든한 파트너를 가진 기업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의 위기가 오히려 이 기업에는 기회가 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성장을 믿으신다면 그 가장 가까운 파트너 리가켐바이오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여기까지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남들보다 한 발 먼저 미래를 공부하고 계신 상위 1%의 현명한 투자자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면서 항상 마음 한켠에 남는 솔직한 고민이 있습니다. 저한테 문자를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문자를 보면 영상이 너무 좋은데 오늘 사도 돼요? 내용이 재밌는데 알려주는 종목 다 사요? 이런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저는 이게 여러분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들 직장이나 육아 같은 본업이 있으시잖아요. 본업에 충실하면서 뉴스와 실적, 그리고 차트와 타이밍까지 다 보고 매매하는 건 전업 투자자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영상만 올려드리고 끝내버리면 찜찜함이 남더라고요. 공부해서 끝나지 않고 실제 매매 타이밍까지 도와드리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계속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실전에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를 하는 겁니다. 이 프로젝트는 오늘 알려드린 것처럼 핵심 종목을 한 발 더 빨리 공유해드리고 실제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잘 봤습니다 라고 간단하게 한마디 남겨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이 유익했는지 남겨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 만드는데 귀한 참고가 되니까 편하게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희 리치맥스 팀은 성장하고 자신의 그릇을 먼저 채우고 넘치는 것은 흘려보내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리며 성장하실 수 있도록 돕는 거고요.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 그릇을 채워드리고 싶어서 3개월 스페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 종목 릴레이를 통해 자신의 그릇을 먼저 채우시고 넘친다면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조금만 나눠주시면 저희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여기 제 번호 다시 올려드립니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머니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자동 신청이 돼서 바로 종목 받아보실 수 있고요. 지금 영상 아래쪽 설명란 더보기를 누르고 신청 링크 클릭하시면 편하게 문자 보낼 수 있게 해놨습니다. 100% 무료니까 부담없이 신청하고 문자로 간단하게 종목 받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종목에 투자하실 수 있도록 항상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치맥스 팀 조진웅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